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 수신쌤 곰선생님입니다. 안녕. 자, 인사를 웃지 않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 바로 제가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좀 잡설은 하지 않고, 물론 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또 잡설도 하겠지만, 자, 어쨌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원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 문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바로 집중하세요. 컨센트레이트. 자,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걸 조합으로 풀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진화하거든요. 이걸 굳이 조합을 끌고 오지 않고도 또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순열의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아실 거고, 바로 이제 문제에 있는 그림을 보면 7가지 색깔로, 그죠? 7가지 색깔로 이 영역 7개를 이제 뭐 여기 1번 영역, 2번, 3번, 4번, 뭐 5번, 6번, 7번 이 영역에다 이제 색칠하는, 막 이렇게 칠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한 거거든요. 그죠? 자,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놈, 요 안에 있는 놈한테 그 칠할 색깔을 결정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 바로 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집중? 성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냐면 7가지가 딱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러면 뭐 색깔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그 다음 G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다라고 치면 7개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안에다 딱 칠하는 거죠. 난 A를 선택했어. 이랬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B, C, D, F, G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원순열에 이제 의자가 3개가 딱 있는데 이 첫 번째 앉힐 놈, 그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A, B, C가 있다. 야, 처음에 앉을 사람 나와. 그랬을 때 야, A, B, C 중에 누구 앉히고, 그런 경우에 뭐 A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B 앉히고 C 앉히고 이 경우나, 그 다음 B 앉히고 C 앉히고 뭐 A 앉히고 그 다음에 C 앉히고 A 앉히고 B 앉히고 이 경우가 결국 나중에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가느냐는 경우의 수의 카운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앉으면 얘는 B 아니면 C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C 아니면 B 앉거나, 요거밖에 없거든요. 오직 딱 하나잖아요. 왜? 회전하면 다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 처음에 누군가를 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 C, D, F, G 얘네들 이 6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니들 중에서 내가 한 명 데려올 건데 6가지 경우 보지 않아.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야, 난 B를 이제 칠하려고 그래. 너 B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B한테 딱 물어보면 B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잘 들으세요,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 요 1번 영역 있지? 그 주변에 앉을래. 근데 난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어차피 똑같잖아. 이런 경우가 있고, 나 이 1번 영역의 이 안쪽 영역이 아니고 바깥쪽에 앉을래. 5번 영역, 6번 영역, 7번 영역 이쪽에 앉을래. 이 셋 중에 앉을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이? 아시겠죠? 이 6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경우는 보지 않는다. 왜? 원순열의 특성상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는 의미가 없다. 결과는 다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야, 너 B 어디 갈래? 그러면 나 안에 들어갈래요. 혹은 밖에 들어갈래요. 걔만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안에 갈지 밖에 갈지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주시고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이 제일 안쪽에 A가 칠해주고, 만약에 이제 B가 여기 가서 이게 딱 칠해졌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결정되냐면 딱 이렇게 된 순간, 이 순간 얘가 방위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방위. 왜? 가운데는 A가 있지만 A 앞에 지금 B가 있죠. 따라서 B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B의 뒤인지, B의 왼쪽에 뒤인지 오른쪽에 뒤인지 얘네들이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5명들은 뭐 하면 돼요? 니들 줄 서 이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뒤에다가 그냥 곱하기 5팩토리알 이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2번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참 고민했어. 이걸 조합을 갖고 와서 이걸 해야 될까? 막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살짝 바꿔주면 지그시 지그시야 뭐야? 지극히 당연히 순열로도 풀 수 있다라는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필수 예제 2번부터 다시 또 갈게요. 자,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의 둘레에 같은 종류의 의자 6개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이 6개의 의자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자, 남자 셋, 여자 셋을 교대로, 밑줄 치세요. 교대로 앉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입니까? 밑줄 치세요. 어우,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남자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뭐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를 택할까 여자를 택할까 이거는 원순위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남자 A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남자 A야, 너 어디 앉을래?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없죠. 왜? 여기나 다 똑같은 데니까. 얘는 한 군데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A가 딱 앉았다 이렇게 칠게요.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그럼 전 5개 중에 하나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교대로 앉았기 때문에. 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경인교대가 아니라 애들이 번갈아가면서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니까 A가 딱 앉는 순간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A가 딱 앉는 순간 뭐가 결정됐다? 방위가 이 순간 이미 결정됐다 이거죠. 이때 이미 방위가 결정됐고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A가 위에서 보고 있으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 주면 된다. 따라서 여기 이제 B는 2가지. 그래서 뭐 B가 여기 왔다 치면 C는 뭐 자동으로 난 선택권이 없네. 그래서 C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끝났어요. 이 여자 3명은 이제 뭐 하면 돼요? 빈 공간에 가서 앉으면 되는데 이미 다 뭐가 결정돼 있어? 방위가 결정돼 있죠. A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맞은편이냐만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3명은 그대로 곱하기 3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6, 2, 12, 12가지 해서 끝난다 이거죠. 와, 제 말이 좀 빠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2번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3번. 자, 그래서 답은 뭐 12가지가 됐고 필수 예제 3번도 얘도 문제를 이제 보면 그림에 이제 칠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생긴 어떤 도형이 있는데 뭐 위아래가 다 합동이고 돌리고 회전해도 똑같대요. 이 밑에 보면은 단 팔면체를 회전시켰을 때 세개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염주순열이라고 해서 그 염주가 뭔지 알죠? 불교에서 이제 아니면은 그 뭐야 어디지? 그 뭐야 기독교 말고 그 뭐야 아이고 갑자기 카톨릭 그죠? 카톨릭 뭐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그 카톨릭에서 미사 지낼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또 특히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염주 그죠?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번 만약에 염주에 구슬이 3개가 있어. 2번 이렇게 3번 이거랑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2번 이게 원순열에선 얘랑 다르죠. 그쵸? 회전해도 다르니까. 그런데 염주순열 뒤집으면 똑같거든요.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걸이에 구슬이 1, 2, 3 있는 거랑 1, 2, 3 있는 거랑 얘 뒤집어 버리면 얘 되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모의고사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교육과정 왜니까 염주순열은. 하지만 내신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사각형 2개와 합동인 등면 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다. 여기를 서로 다른 8개의 색깔을 가지고 칠하는 경우의 수 이겁니다. 이해됐죠 지금? 응? 이해됐죠? 좋아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칠해야 되냐 이거죠.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원탁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여기 가운데에 앉히는 거 있었죠. 요 얘를 먼저 정해줘야 되거든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 기둥이야. 집안의 기둥 같은 거.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칠하래랑 아래 칠하래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옆에 칠할 아이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합을 쓰지 않고 그대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위에 올 사람 손들어 라고 합니다. 지금 색깔이 몇 개가 있냐면 1, 2, 3, 4, 5, 6, 7, 8 8가지 색깔이 있는데 야 위에 올 사람 손들어 그럼 당연히 몇 명이 손들어요? 8명이 손들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8개. 근데 위에만 칠하는 게 아니죠. 밑에도 칠해야 되잖아. 따라서 밑에는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죠. 그럼 저요. 7명이 손들어서 밑에는 7개.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7.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얘는 뒤집으면 똑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색칠을 제가 위에 1하고 1번 색깔 칠하고 밑에다 2번 색깔 칠한 거랑 그리고 위에 2번 칠하고 1번 색깔 칠한 거랑 이게 여기에 다 87, 56까지로 카운팅 돼 있지만 얘 뒤집으면 뭐예요? 똑같잖아.
그쵸? 왜? 문제에서 다음 팔면체를 회전시켰을 때 이 회전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회전도 있지만 위아래를 바꾸는 회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런 느낌 없는데요? 국가가 요구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렇잖아요. 회전, 야 회전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돌린다는 것만 정의했어? 어디 그런 게 그냥 회전시킨다고 그랬죠. 회전에는 위아래를 바꾸는 것도 회전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만 도는 것도 회전이지만 제가 앞으로 휙 해서 발이 위로 올라가는 이거 회전 아닌가요? 회전 맞잖아요. 회전의 정의. 그쵸? 그죠? 따라서 얘는 1이나 1이나 중복 카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여기다 곱하기 2가 아니고 곱하기 2분의 1 반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1, 2와 2, 1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번 중복됐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고 처리한다 이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1번 색깔과 2번 색깔을 여기다가 이제 칠했다라고 치면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이제 3, 4, 5, 6, 7, 8 얘네들이 남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또 원순열이 된 거예요. 이 6개 중에서 이제 한 명한테 6가지 곱하기 6이 아니에요. 곱하기 6이 아니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아무 색깔이나 하나한테 가서 그냥 3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3번 어디 갈래? 2랑 붙어있는 쪽 갈래? 1이랑 붙어있는 쪽 갈래? 고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3번이 저는요 이쪽 갈래요. 여기나 이쪽에 이쪽이나 이 뒤에 있는 3이나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1 옆에 이쪽에 3번이나 그죠? 여기 밑면이고 1 옆에 이쪽에 3번이나 저 뒤쪽에 3번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1층이고 위가 2층이라고 치면 이 3번이라고 하는 색깔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층 갈래, 2층 갈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이 곱하기 2가 들어가요. 얘는 3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그런데 이 순간 3번이 1층이냐 2층이냐를 결정짓는 순간 뭐가 결정된다? 방위가 또 결정되죠. 그죠? 회전에서 같은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옆면에 딱 칠해졌어요. 그럼 그 나머지 뭐 4번은 3번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3번의 아래냐 왼쪽 아래냐 오른쪽 아래냐가 결정되는 거죠. 다.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됐죠? 민철이 이해되지 지금? 응?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알았지? 자, 그래서 3번이 왔어. 그럼 나머지 이제 이 남은 게 뭐예요?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색깔. 야, 니들은 이제 뭐해? 줄 서. 줄 서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마지막에 곱하기 5팩 처리해주면 조합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 천재죠. 얼마나 고민했는데 이걸 순열 조합 쓰지 않고 순열로만 풀어주려고 순서에 상관 있게 배열해서 이렇게 해준 걸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친절한 수신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 인정? 좋습니다. 자,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네요. 그럼 여기 87에 50 이건 약분되고 56 곱하기 5팩은 뭐 이제 너무 쉽죠? 120이니까 계산해주면 얘는 6이 12 나오고 5이 10 나오고 얘는 5, 6 해서 얘는 6720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와, 2010년 3월 모의고사 교육청 아마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무려. 그렇죠? 좀 회전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순열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어떻게 풀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위에 거 칠할 거 아래 거 칠할 거 8 곱하기 7 나오고 위아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중복된 거 없애주고 그 다음 누군가 한 명한테 너 2층 갈래 1층 갈래? 두 가지. 딱 가는 순간 방위가 결정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오펙토리아를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오펙토리아. 어렵지 않죠? 아이쉬워. 아이쉬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쉬워? 아이쉬워의 반대말. 아이쉬워. 아이쉬워. 아이쉬워? 쉬워인가요? 쉬워. 아이쉬워. 아이쉬워.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어른 어려워 이거죠. 그죠? 완전 반대. 아닌가? 반대의 반대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인가? 그죠? 저 이런 깨알개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원순열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강이 뭐냐면,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중복 순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크게 이 경우의 수에 크게 순열과 조합이 있어요. 순열은 이제 퍼뮤테이션에서 이제 P라고 쓰고, 조합은 이제 조합은 뭐야? 컨비네이션 해서 이제 C라고 씁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배울 거고 나중에. 근데 순열에는 또 종류가 하나가 더 있는데 중복 순열 해가지고 중복 순열해서 파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 얘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뭐 공식 어떻게 하는지 이건 모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npr이라고 하는 놈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잖아요. 얘는 n 파이 r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n의 r승 이렇게 나온 건데 얘는 그냥 용어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얘가 어떻게 된다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도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 3문제 정도만,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도 3문제밖에 없어요. 필수 예제가. 그렇죠? 왜? 내용 자체가 안 어려워. 그래서 3문제인가 4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도 마찬가지로 조합은 이제 NC, 이제 R이라고 치면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한 다음에 R 팩토리얼 하나 더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이라 해서 NHR 이런 게 있어요. NHR은 N 플러스 R 빼기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정리해 준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이번 시간에 중복순열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잉? 예, 간다 치고. 안 되면 게시판이 왕이니라. 자, 중복순열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중복순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문제로 갈까요? 그냥 숫자로 갈게요. 자, 1, 2, 3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만들 거예요. 100, 11 이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111, 112, 113. 그죠? 121, 131, 122, 123. 그 다음 131, 132, 13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만 해도 벌써 9개가 나와요. 뭐 100의 자리가 1인 게. 그러면 100의 자리가 2인 것도 9개, 100의 자리가 3인 것도 9개. 총 27개가 나오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경우 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여기 세 가지. 그쵸? 근데 10의 자리는 또 쓸 수 있어, 1을. 여기 썼던 거 또 쓸 수 있어. 왜? 중복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도 또 세 가지. 그쵸? 여기도 또 세 가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놓고니까 결국 3의 3승에서 2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두 가지 색깔, 뭐 네 가지. 네, 자, 네 가지라고 칠게요. 자, 1, 2, 3, 4를 가지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여기 있는 건 이제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얘는 4의 3승 이렇게 된 거죠. 이걸 굳이 n 파이 r 해가지고 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뭐 3개 하는 거 n의 r승 이게 아니고 뭘 굳이 그걸 공식으로 외워요?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4 파이 3 해서 이건 4의 3승인데 이게 더 어려워. 중복순열의 개념을 아는 게 더 어려워. 그냥 느낌상, 흐름상, 문맥상, 수학의 플로우에 리듬을 맡겨서 손으로 풀면 그냥 되는 게 바로 중복순열 단연이다. 단원이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맞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교재에 있는 기본 개념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자, 필수 예제 1번 갑니다. 자, 쉽네요. 자, 세 숫자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의 자연수. 밑줄 치시고 네 자리. 자, 그때 22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냐? K개다. 그 K값 몇 개인지 구하세요. 이겁니다. 2009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4월이면 아마 부산교육청, 경기교육청 아니면 부산교육청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3점으로 출제됐던 겁니다. 자, 갑니다. 자, 몇천, 몇백, 몇십, 일. 이렇게 네 자리를 만들 건데, 2322. 얘보다 작아야 돼요. 얘보다 작아야 돼. 근데 쓸 수 있는 거는 1, 2, 3밖에 없어. 그럼 벌써 나오는 게 뭐냐면 1000, 몇백, 몇십, 몇 이거 있죠. 얘네들 다 2000보다 작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요걸로 나올 수 있는 게 얘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맨 앞자리 1000의 자리가 1인 숫자는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1, 2, 3 세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1, 2, 3 또 세 가지. 10의 자리에 1의 자리 올 수 있는 게 또 세 가지. 해서 얘는 3의 3승 27개가 있습니다. 이미 1000대로 시작하는 게 27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 다음 이번에 2100으로 시작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럼 몇 개겠어요? 당연히. 왜? 2300보다 작은 건 2100 작잖아요. 따라서 얘는 여기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니까 여기는 3의 제곱해서 9가지. 또 있죠. 2200대로 시작하는 거. 2200대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에서 또 9가지. 그런데 2300에 드디어 이제 나왔어. 그래? 그럼 2300, 10으로 하는 게 또 작잖아요.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또 세 가지. 그래요. 그럼 드디어 2320으로 시작하는 놈이 있는데 22보다 작은 건 딱 하나. 2321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몇 개다? 얘 다 더해서 여기다 1이다. 그럼 여기 30 나오고 30에다가 더하기 얘는 19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답은 49 해서 2번이 됐다 이겁니다.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다 이거는. 그죠?
I have no horse. 그죠? Because it is very easy. Oh, it's very easy.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 또 쳐달려 가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체계의 하나인 브라유 점자라고 하는 2005년 7월 교육청 문제네요. 브라유 점자는 그림과 같은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점들 중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점자가 뭔지 알죠? 점자? 그죠? 우리 점자 뭐 이렇게 해서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걔네들의 튀어나온 점들의 개수와 위치로 한 문자를 결정한다. 이때 밑줄 치세요. 적어도 하나의 점은 튀어나와야 한다. 선생님 적어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6건인가요? 그게 아니고 얘는 그러니까 모두 다 안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브라유 점자 체계에서 표현 가능한 문자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림이 이게 반전해야 되는데 반전이 안 됐어. 자,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은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냐? 뭐 암각? 음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암각인가? 양각인가? 볼록 튀어나온 거. 이게 양각인가요? 어쨌든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이미 다 방위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문자니까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가 여기가 나온 거랑 여기 나온 거랑 회전시키면 물론 똑같지만 원순열이 아니라고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온 거랑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거랑 얘랑 얘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자를 읽을 때 여기는 안 튀어나네, 여기 튀어나네, 여기 튀어나네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얘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뭐냐? 너 튀어나올래, 안 튀어나올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따라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go 다 하고 오니까 얘는 결국 2의 6승이 답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적어도 하나는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 중에서 하나는 빼줘야 됩니다. 모두 다 안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읽을 수가 없잖아. 그죠? 시각장애인이. 전 장애인이란 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쵸? 장애. 조금 다소 이제 불편할 뿐이지, 그게 무슨 뭐 장애예요. 그죠? 그럼 뭐 정상인 뭐 따로 있고, 뭐 장애인 따로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 세상에선 정상인이 장애인이지 뭐 그러면. 그죠? 어쨌든 그래서 답은 2의 6승 빼기 1이고, 얘는 2의 6승이 얼마나? 2의 6승 2의 3승의 제곱, 8의 제곱이니까 64 빼기 1 해서 답은 63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또 3번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을 보면, 자, 집합, 이거 별표 낮추세요, 이거. 필수 예제 3번은 별표 낮추십시오. 집합 1, 2, 3, 4, 5, 6에, 자, 서로 소인, 여기도 밑줄 치시고요. 서로 소인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는 그랬어요. 자, 집합에서의 서로 소의 개념은 뭐냐면은,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교집합이 없는 집합, 두 집합을 서로 소 관계다 이거예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원소가 1, 2, 3, 4, 5, 6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합 A라고 하는 집합과 어떤 집합 B라고 하는 집합이 교집합이 없어. 겹친 데가. 이랬을 때 두 부분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1, 2, 3, 4, 5, 6은 이 전체 집합 U 안에 있어요. 지금 바로 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습을 하셨기 때문에 제 풀이가 바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습 안 하고 멍 때리고 저거 문제 이해도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교재를 다 올려드린 거잖아요. 예습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단언컨대 성공은 못합니다. 적어도 공부에서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빵집을 한다 하더라도 빵집 9시에 열어요. 9시에 문을 열지만 그 전에 미리 나가갖고 새벽에 나가서 물건 다 받아서 매장에 다 진열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럼 10시에 문 닫아. 그럼 끝나고 바로 퇴근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날 얼마 팔렸는지 재고 정리하고 다 본사에 또 주문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예요. 여러분 학교가 8시야. 그럼 8시 일어나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7시 일어나서 혹은 그 전에 일어나서 미리 씻고 준비하고 옷 입고 밥 먹고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해주는 거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안 좋고 저급하고 안 좋아 아무튼.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시고 여러분의 풀이와 제 풀이가 맞는지 수인쌤 어떻게 풀었는지 비교 분석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됐죠, 지금? 자, 어쨌든. 자, 그래서 1, 2, 3, 4, 5, 6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집합 U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한테 물어보세요. 1아, 네? 너 어디 갈래? 네?
너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원한다면 A 영역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가 원한다면 B 영역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가 원한다면 걔네들도 아닌 이 영역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얘가 세 가지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럼 얘도 당연히 세 가지죠. 왜? 1이 어디 갔어? 나 1 여기 가 있어. 선생님 저 2인데요. 2 여기 가면 안 되나? 되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 되지. 여기 가면 안 되나? 되지. 그래서 얘도 세 가지? 다 세 가지입니다. 전부 다. 올 세 가지예요. 따라서 답은 뭐다? 3의 6승이다. 27 곱하기 27이에요. 와우, 답을 계산을 해주면 77에 64니까 이거 답이 뭐야 이거? 1, 2, 3, 4, 5, 6인데 77이 왜 64? 77에 49지. 그죠? 끝자리가 9니까 느낌상 9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답 맞나요? 답이 있나? 답이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아니 이 1, 2, 3, 4, 5, 6이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경우요. 1, 2, 3, 4, 5, 6이 다 바깥에 있어서 A의 원소 하나도 없고 B에도 원소 하나도 없는 경우 이것도 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인가요? 그쵸. 왜? A라고 하는 집합은 무슨 집합? 공집합. 그죠? B라고 하는 집합 무슨 집합? 공집합. 선생님 이거 같은 거잖아요. 서로소 아니잖아. 근데 서로소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교집합이 없는 게 서로소지. 공집합, 공집합이 같다로 해서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소의 정의가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순간 당연히 이 문제는 만약에 보기 290, 200, 728이 있었어. 그러면 이거 하나 빼줘야지. 그래서 답 2번 이래버리니 여러분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정의, 기본적인 수학의 룰. 그게 바로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 기초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전 누누이 강조합니다. 응? 아시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 자, 필수 예제 4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자, 2010년 3월에 나왔던 3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얘도 좀 볼게요. 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집합에서 자,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1, 2, 3, 4, 5, 6이 있는데 이게 정의역이에요. 근데 자, 치역도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어떤 이 관계인데 그 관계에 조건이 있대요. 뭐냐?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F3은 짝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에서 쏜 결과는 짝수다. 그러면 3, 야, 3 너 어디한테 갈 거야? 전 짝수예요. 2한테도 갈 수 있고, 전 짝수예요. 4한테도 갈 수 있고, 전 짝수예요. 6한테도 갈 수 있죠. 세 가지 경우가 있네. 선생님 그럼 곱하기 3 깔고 시작하나요? Nobody.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니은, 그러니까 나 조건, 다 조건이 있잖아요. 얘네들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따로 보시고요. 즉 F3이 2인 경우, F3이 2인 경우에서 첫 번째 경우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F3이 4인 경우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F3이 6인 경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하셔서 얘네들을 다 더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근데 느낌이 뭐냐면 자, 만약에 3보다 작은 원소라면 자, 3보다 작은 원소 첫 번째 경우 볼게요. F3이 2인 경우를 딱 놓고 볼게요. 자, F3이 2인 경우 그때 자, 3보다 작은 놈 누구예요? 1, 2죠. 1, 2는 그러면 이 3보다 작은 거니까 요 안에 있는 x는 이제 1 아니면 2 들어가는데 그 놈의 결과는 3에서의 결과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리고 3보다 큰 놈은 그 놈의 결과도 3에서의 결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 1, 2는 갈 수 있는 놈이 여기 1밖에 없고 그 다음 4, 5, 6은 갈 수 있는 놈이 3, 4, 5, 6 중에 하나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됐나요? 그럼 1한테 가서 물어봐요. 너 어디 갈래? 저 1밖에 못 가요. 2한테 가서 물어봐요. 너 어디 갈래? 저도 1밖에 못 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한 가지가 있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4, 5, 6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4, 5, 6한테. 그럼 4, 5, 6이 갈 수 있는 경우는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죠. 네 가지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그래서 얘는 4, 4, 4, 4 해서 얘는 4 곱하기 4승. 즉 얘는 64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네?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 그런 원리라면 뭐 다시 또 써야 되네. 자, 1, 2, 3, 4, 5, 6 또 쓰지 뭐. 자, 1, 2, 3, 4, 5, 6 이렇게 쓰면 자, 이번에는 F3이 뭐인 경우? 4인 경우. F3이 4인 경우를 놓고 딱 보자고요. 얘한테 이렇게 갔어. 그럼 뭐 끝났어요. 그럼 1, 2가 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1, 2, 3밖에 없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세 가지. 얘도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세 가지. 아무 상관없죠. 따라서 얘는 3의 제곱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4, 5, 6이 갈 수 있는 건 5 아니면 6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해서 2의 3승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8, 9, 72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F3은 6 얘는 있잖아요. 경우수가 있을 수가 없어. 왜? F3이 얘가 6으로 가버리는 순간 얘보다 작은 애들은 어떻게 가요? 갈 데가 없죠. 왜? 3보다 큰 놈은 그 결과가 F3, 즉 6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는데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얘는 64 더하기 72, 그래서 136이다. 보기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 이 중복순열이라는 거, 특히 이 중복순열은 그냥 뭐 우리가 뭐 공식을 가지고 외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어떤 수학의 감과 플로우에 맡겨서 리듬 타듯이 그냥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 푸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들 이제 좀 풀어볼 건데, 그것도 좀 미리 좀 예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한참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아마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꿈에 하루하루 다가가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이었습니다. 안녕!